역대 최대 규모의 재보선,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730 재보선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중진 인사들의 출마 지역구 조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야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갈등이 불거진 데다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 출마 가능성까지 제기된 서울 동작을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선거 전 이벤트 정치로 평가받고 있는 새누리당의 이른바 새바위 활동에서는 연일 자아 비판에 해당하는 말잔치가 풍성합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취재 PD 연결해 보겠습니다.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야권에서는 서울 동작을에 누가 나올까?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도 거론이 되고 있더군요. 네, 노회찬 전 대표가 동작을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의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득표력이 높은 노 전 대표가 출마한다면 새누리당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민주연합에서는 동작을 공천을 두고 문재인계와 안철수계의 갈등 조짐이 있는데요. 그런 갈등 끝에 민주연합이 후보를 확정하더라도 노 전 대표와 야권 단일 후보 경쟁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안철수계의 금태섭 대변인이 민주연합의 후보가 될 경우 안철수 대표한테 지역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노 전 대표와 안철수 측 인사의 대결이 성사될 수도 있습니다. 안 대표는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노회찬 전 대표의 지역구인 노원병에 출마해서 노 전 대표의 부인과 대결한 끝에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노회찬 전 대표의 실제 출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네,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 전 대표가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노 전 대표 본인은 아직 출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 전 대표 측은 이번 주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국민TV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노 전 대표가 이처럼 조심스러운 이유는 동작을에서 진보 정치를 일궈온 김종철 전 노동당 부대표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과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노회찬 전 대표와 한솥밥을 먹었던 김 전 부대표는 동작을에서 총선에 2번 출마했고 이번에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윤현식 노동당 대변인은 진보정당 운동의 대표주자로 김종철이란 활동가가 출마한 것을 노회찬 전 대표도 알 것이라면서 만약 노 전 대표가 출마한다면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천 문제도 살펴보죠. 명실상부한 실세로 보이는 인물이죠. 윤상현 사무총장이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평택을 포기하는 대가로 수원 영통을 제시했더군요. 임 전 실장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임 전 실장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에서 희생이 필요하다면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히고 있어 당의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임태희 전 실장을 수원 영통에 전략 공천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출마해 줄 것을 호소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윤 사무총장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 대해서도 3고 초려가 아니라 10고 초려까지 하겠다며 동작을 출마를 강력히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지사는 불출마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김포 출마를 검토했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윤 사무총장은 수원 카드로 생각했으나 본인이 수원을 고사했다며 전략 공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당 중진 인사들을 가지고 이리저리 장기판 말을 써듯이 이렇게 이리저리 옮겨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새누리당의 혁신 이벤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론회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오늘 토론회에서는 새누리당을 향한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새누리를 바꾸는 혁신위원회, 새바위의 이준석 위원장 등 토론회 참여자들은 강한 표현을 써가며 새누리당을 비판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 다음 날 저는 분명히 아침에 뜬 그 선거 결과를 보고 제대로 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방송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부터 우리 당의 논평이라고 할 것은 이 정도면 사실상의 승리, 소위 젊은 층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정신승리라는 단어를 또다시 한번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고요. 사실 좀 어떤 쇄신이라는 것, 제가 지난 2012년에 겪었던 쇄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밑바닥을 인지할 때부터 아마 가능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2년에 박근혜 후보는
혁신, 미래, 통합, 새로운 대통령 되고 나서는 죄송한 얘기가면 기득권, 낡음, 과거, 분열로 돌아갔습니다. 토론회 패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문제는 선거 전 이벤트성 혁신으로 위기를 모면해오는 동안 당의 위기는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누리당 대표를 새로 뽑는 전당대회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 어땠습니까? 네, 친박 서청원 의원 측이 당권 경쟁자인 김무성 의원에게 친박 살생부의 진실을 밝히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서 의원 캠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손봐야 할 살생부를 만들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서 의원 캠프는 친박 3적, 친박 5적 등의 말이 나온다며 살생부를 작성했다는 건 당원과 국민에 대한 협박이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김무성 의원 측은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살생부 얘기는 들은 바도 없다면서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선 아예 대응하지 않겠다는 김 후보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김무성 의원이 서청원 의원의 공세를 무시하는 건 당권 경쟁에서 다소 앞서간다는 판단에 따른 태도로 분석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가짜다, 짝퉁이다 이런 말을 했더군요. 대통령이 말한 김영란법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더 강력하게 한다면서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으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대상자들의 반발로 오히려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란법을 적용 범위를 좁혀서라도 국회에서 조기 통과시키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 대통령이 언급한 건 짝퉁 김영란법이라며 대통령의 관피와 척결 의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짝퉁 김영란법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의 범위를 축소해달라고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한 달 반 만의 입장 변화, 대통령의 진정성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이렇게 대통령을 만들고 있는지, 갈수록 퇴색해져가는 관피와 척결의 의지와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국회는 청와대가 지시한다고 해서 그 지시대로 법을 통과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한편 법의 저작권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오늘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면 원안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